자, 현대제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요, 늘 얘기 드리는 우리 기관들의 모멘텀 플레이, 모멘텀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이 룰이 그대로 적용돼서 작동되는 종목이죠. 이 현대제철. 현대제철의 이제 오른쪽에 이제 역사를 얘기 드리자라고 하면, 자, 이 현대제철은 합병에서 망가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가졌다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주가가 말아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랬던 이 현대제철이 이꼬라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꼬라지가 되어 있죠. 이게 자, 여기 현대제철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방금 저 얘기 드렸죠. 우리 기관들이 이제 모멘텀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치는지 그쪽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설명을 드리고 다른 종목에서 계속 설명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모멘텀에 그냥 목숨을 거는 존재다. 매도 모멘텀 뭐 하나 등장했다 그러면 요만한 꼬투리로 등장하면 그냥 깔아버리고, 오늘 아침에 삼성바이오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제 매도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까기 위한 빌드업. 그래서 요런 거 틈만 해도 뭐 잡았다 그러면 그냥 까고 또 좋은 거 나왔다 그러면 환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자, 우리 기관들이 아주 환장을 하는 재료를 두 가지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현대글로비스는 근 20년 가까이 현대차 지주회사 지배구조 이슈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당기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운송회사입니다. 자동차를 해외 운송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로봇을 하건 뭘 하건 관계없이 자동차 부품주들처럼 그냥 그러고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당겨 올리죠. 계속해서 지배구조 가지고 당기는 회사고요. 이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로, 우리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재료로 제시드린 넘버 1, 2 펀치가 구조조정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거 어저께도 얘기 드렸었고요. 계속해서 구조조정, 효성 TNC 어제 이거 설명드리면서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 어저께도 설명 나갔던 거잖아요. 구조조정 관련 이슈, 경영권 관련 이슈, 경영권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가장 선호하고, 경영권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도 경영권하고만 붙기만 하면 그냥 환장을 하고 이제 목숨 걸고 달려드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계속해서 이런 이슈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었으니까, 그게 이제 개인들한테도 학습 효과로 작동이 돼서 경영권 이유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치고 달려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조정 이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게 돼요. 효성 TNC 같은 경우가 뭐 중국 공장의 파산, 그러면서 결국에 그 공장이 파산했다는 얘기 자체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업황이 안 좋으니까 파산하지, 업황이 좋은데 파산할 리가 없잖아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파산. 그러니까 제가 파산을 했으니까 반사이익을 기대해본다라고 올라 들어가는데, 이 현대제철의 상승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의 상승도 역시 마찬가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앞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이거 합병해가 좀 망가버리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현대제철, 철강회사인 현대제철은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본강, 현강 하는 회사입니다. 본강과 현강, 건설 쪽 관련이죠. 본강 철근이고요. 현강, 건설을 보면 빨간색線은 H빔, 기둥 세우는 그 H빔, 그게 현강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이다라는 얘기. 가장 대표적으로 본강과 현강을 다루는 거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동국제강도 하고요, 포스코도 하고 다 다루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포스코는 뭐 종합회사니까 일단 이제 열애로 두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 조선용 후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좀 바뀌는 반면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제 본강과 현강을 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개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좀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의미로 한 거였죠. 그래서 얘가 본강 현강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요것이 실적을 조금 안정적으로 끌어봐야겠다라고 해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현대 하이스코, 자동차 강판 회사인 현대 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을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이 두 개를. 그래서 그 합병 모멘텀이 나오자 미친 듯이 난리를 치고 잡아 끌어올려 들어갔다가, 자, 이게 이제 합병 모멘텀이 나온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합병 시너지가 들어오면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너지가 안 나오라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가 연락이 당긴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반대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자동차가 좋으면
완전 사이클이 달리잖아요. 건설과 자동차가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사이클이 자동차가 좋을 때 건설 같은 경우는 또 밀려 내려갔었고, 건설이 올라올 땐 또 자동차가 밀려 내려갔고, 이게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건설과 자동차가. 그럼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자동차 현대차고요. 그다음에 건설에 지금 원전 모멘텀이 아닌 주택 부분을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이제 GS건설 같은 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 건설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자동차가 깨지고, 그 다음에 시장 완전 좋았을 때는 또 잠깐 올라 들어갔다가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건설이 깨지고 이러고 자빠졌죠. 여기에서 이 현대제철은 어떤 식으로 그 다음서부터는 지들이 이제 이 지배구조 이슈 이런 거 가지고는 연락에 잡아당기고 난 다음에 그 뒤쪽에서부터 이 긴 기간 동안에 현대제철은 어떻게 다뤘냐라고 하면, 자동차가 좋으면 건설 때문에 까버리고요. 건설로 해서 까버리고, 그 다음에 건설이 좋으면 자동차 때문에 까버립니다. 자동차.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 삼성 SDI나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싸게 팔주고, 그리고 사업 분야, 새로 사업 분야라서 좋은 사업 분야 들어가게 되면 그 좋은 거는 삼성전자한테 넘겨줘 버리고, 안 좋은 거는 지들이 또 안고, 이런 형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TFT LCD 같은 경우 원래 삼성 SDI가 하던 겁니다. TV 브라운관을 만든 삼성 전관이 TFT LCD,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원래 삼성 SDI가 하던 건데, 지금 디스플레이 누가 합니까? 삼성전자가요. TFT LCD 같은 경우에도 원래 삼성 SDI 하던 걸 TFT LCD가 모니터가 이제 LCD로 교체되는 흐름들 나가버리자 삼성 SDI에서 삼성전자로 사업 분야가 넘어가 버리죠. OLED도 넘어가 버리고, 돈 되는 건 저쪽 삼성전자로 다 넘어가.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 조금 다소 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강판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긴 하는데, 사실 현대차를 위해서 좀 양보한 부분도 많이 있는 회사인 거죠. 예, 현대제철. 현재 흐름은 이게 뭐 때문에 올라들어간지 조금 애매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현재 같은 경우 가장 단적인 부분을 하나 보죠. 자, 그래서 현대차가 그렇게 올라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역시 사실상 현대제철 철강 업종입니다만 자동차 부품주의 성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업 분야의 핵심 사업 분야가 본강, 혈강, 그리고 자동차 강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죠? 2013년 15년 현대 하이스코 합병. 그래서 이거 하이스코 합병해서 이거 지배구조 바뀌는 거 이거 가지고 주가 이렇게 연락에 첫 당겨놓고, 그 전에 미리 당겨놓고, 그리고는 이제 패대기 이슈 패대기 개패대기 치고, 뭐 건수 나오면 당기고, 그다음에 개패대기 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예요. 이 하이스코어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철강 쪽, 그래서 자동차가 올라올 때는 철강으로 까버리고, 철강이 제 건설이 올라오면 자동차가 안 좋다, 조선이 안 좋다 그러면서 까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실적 자체도 뭐 좀 굉장히 굴곡이 예상과 다르게 굴곡이 좀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줘요. 이건 이 전망치로 된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같은 거 게임도 안 돼. 자, 반도체 게임은 됩니까? 3,000억에서 7,200으로 지금 더블 넘게 수익 들어오는데, 이러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 벌써 올랐어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늘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지들이 모멘텀 가지고 당겼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대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철강도 유화 더불어서 업황이 가장 안 좋은 종목에 들어갑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중국산 저가 공세. 그래서 밀려들어서 구조적 이슈가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대미 투자 이슈하고 이 모멘텀 가지고 연락에 당겨놓고는 이것 때문에 당겼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대미 투자를 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실제로 좋아지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일단 부풀려 놓는 거예요. 그래야 정당화되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번이 바닥 그랬죠. 그래놓고 이렇게 향후 실적이, 내년 가면은 실적이, 내후년엔 실적이 엄청나, 근데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지워버렸죠. 전망치. 테크윙이 어제 급락 나오고 오늘도 쳐밀리고 있는 테크윙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망치 이렇게 놓고 다 낮춰버렸죠. 이런 식으로 전망치를 왕창 지금 현대제철처럼 그렇게 전망치를 끌어올려 놓고는 실적이 안 나와. 계속 실적이 안 나와. 전망치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자, 이 현대제철은 그래서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자, 이게 뉴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보게 된다면 이거 도대체 왜 오르지?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오래전 한 달 전 뉴스도 아니고요, 2달 전 뉴스도 아니고요, 이거 바로 엊그제 뉴스입니다. 철근 팔수록 손해, 현대제철 인천 철근 공장 설비 절반 폐쇄. 그래서 우리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부에 얘기를 해서 중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를 하고 그 반덤핑 관세 가지고 또 모멘텀 잡아가지고 기관이 장난쳤던 거 저기 앞에 나오죠. 반덤핑 관세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됐는데 설비를 반토막 내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들어갔다. 주가가 올라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얘들은 이거 나오기만 하면 그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기관들은 구조조정 말만 나왔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질르고 보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동차가 현대차가 폭주를 하면서 자동차주들이 전발로 올라가는 그 영향도 있고 구조조정의 영향도 있고 둘 다 깨있습니다.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제대로 받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죠. 근데 현대차가 올라간다라고 놓고 해서 이 종목까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외곽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구조조정 이슈로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자, 앞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조조정 종목 보겠습니다. 구조조정 가지고 매번 당겼던 거 어제 이제 호성 TNC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이익 수혜인데 그냥 단순하게 구조조정만 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 이게 대표적이죠.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지난 1년 동안 저 바닥에서 빠져나왔던 것 같은 경우 전부 모멘텀이 다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속역, 구조조정, 본격화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잠깐 반등했다가 업황이 안 좋으니까 도로 자빠지고 반등했다가 업황이 안 다 이런 상태예요. 여기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똑같죠. 업황이 안 좋으니까 생산 설비 축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생산 설비를 이제 축소를 하는 것 가지고 이제 생산 설비를 축소를 하게 된다면 적자 팔면 팔수록 손이라 그랬으니까요. 적자 폭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철근 구조조정 이러고 지금 그래서 동국제강 바통 이어받을 거라서 철근 이렇게 구조조정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안 좋은 쪽에 부담이 덜어진다. 플러스 야, 뭐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던 거 가지고 이제 폐쇄 들어갔고요. 그러고는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구조조정 빨라진다. 가속화. 롯데케미칼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화 쪽에서 들어갔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들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현대제철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조조정 그렇다고 해봐야 결국 업황이 꽝이면 이렇게 롯데케미칼처럼요. 결국 업황이 안 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보죠. 그러면 현대차가 로봇으로 올라 들어가는 게 이 현대 자동차 강판 만드는 회사인 현대제철에 얼마나 실적 플러스적인 요인을 만들어줄 것인가? 안 되죠. 그러고 나서 본다 그러면 이건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을까요? 에? 이렇게 공장도 폐쇄를 하고 있는데 적자 내는 공장을 다 폐쇄를 하니까 올라 들어간다? 미리 일찌감치 지금 적자 나는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적자 나는 공장을 다 폐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주가 벌써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실적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믿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당겨놓고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두들겨 패고 이런 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것 같았으면 계속 샀어야지 이 사람들아. 이래가지고 당겨놓고 팔고 당겨놓고 팔고 당겨놓고 팔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나오면은 미친 듯이 이렇게 사질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가 당긴 다음에 다 팔았지 이러면서 다 떠넘겨버리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구조조정자만 나오면 일단 올라간다라고 어저께도 얘기 드렸었죠. 이래요. 얘들은 그 뒤일은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일단 구조조정 말만 나왔다 그러면 우선 지르고 보는 거야. 지배구조 예미견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구조자만 나오면 지르는 거네요. 지배구조 구조조정. 네? 그 요런 거 감안해 가지고 요런 거 나온다 그러면 일단 지르기 그냥 따라서 지르면 무조건 봅니다라고 어저께도 얘기 드렸었죠. 오늘도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단타로라도. 자, 천재투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들 찾아드리지 않습니까? 이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에 로봇 때문에 이거 로봇 구속으로 올라 들어갑니다라고 제가 일찌감치 다 잡아드렸잖아요. 오르고에서도 지금 이런 거 오늘도 지금 한농화성 이런 거 따라 들어가서 지금 상한가 낸 분 계시죠? 조금 전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보여드렸죠? 제가 오르고에서도 이게 지금 한농화성에 따라 들어가서 여기 상한가 계신 분들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게 특기가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종목으로 갑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전고체 같은 종목들도 설명드릴 때 이게 전고체 종목들이 요 스타일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각자 다른 스타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가는 급등주 세력주들 잡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거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혹은 대형주 선호하는 분이라 그러면 뭐 그러면 에코프로비움 같은 종목들 선호해서 혹은 롯데에너지 같은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삼성 SDI나 이렇게 각자 다 이게 보는 게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 다 다르게 들어가죠. 그래서 상한가 5개를 각기 다른 분들이 다른 전문가가 각기 다른 종목으로 상한가를 5개를 잡아내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오르고란 얘기입니다.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며칠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전문가 찾으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